가장 핵심은 수율입니다. 수율. 범량이 배터리 사업 가능한 게 권미란의 투자 사생활, 저희의 메인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박순혁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와. 예. 작가님 벌써 11월이 다 가고 있어요. 예, 촬영하는 오늘이 이제 11월 26일. 네. 예. 날씨가 그러네요. 많이 추워졌어요. 내일 첫눈 온다 하더라고요. 네. 예. 첫눈 오면은 뭐죠? 그거 남편분하고 뭐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러시나요? 첫눈 오면 첫사랑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가님은 첫사랑이랑 결혼하셨으니까. 저 와이프는 네. 이제 눈을 싫어해가지고. 첫눈 오면 설레죠. 근데 이제 네. 안 설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쵸. 안 설레는 분들이 나이 들수록 예. 많아지긴 하지만. 젊었을 때도 그랬어, 우리 와이프는. 여름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닌데. 작가님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어릴 때는 제가 가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네. 나이 드니까 가을보다는 봄이 좋더라고요. 예, 좀 추운 거를 이제 좀 견디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들수록. 맞아요. 온데 이제 춥고, 이제 쓰러지고 막 그래갖고. 항상 뜨끈뜨끈하게. 예, 그러니까 다니셔야 겨울이 됩니다. 이제 싫다 보니까, 네. 가을은 괜찮은데, 가을 자체는. 이제 네. 가을이 오면 이제, 좀 있으면 좀 겨울이구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니까, 이제 너무 겨울하고 촉박하니까, 이제 옛날처럼 가을이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봄은 이제 봄부터 해서 겨울까지 한참 남았으니까. 네. 예.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이렇게 싹 변하는 시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때 또 설레죠. 예. 뭐 설렐 거 뭐 있나요? 새로운 설레기. 계절이 오니까. 겨울까지 한참 남았구나 해서 좋죠. 새로운 계절이 오니까 뭔가 예. 새로운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 새로운 또 인연도 생기고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 꽃도 아니, 피고, 애가 둘씩이나 있으신 분이 뭐 새로운 신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꽃도 피고 예. 늘 설레는 거죠, 매년. 그러시군요. 네. 예. 작가님 제가 드렸던 목 마사지기를 좀 써보셨는지 그게 한번 등장하고 나서 굉장히 화제였거든요. 아직 못 써봤습니다. 꼭 써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쓰고 나서 이제 네. 전문가님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뻥 뚫립니다. 하겠습니다. 목에 그 막혀있던 것들이 뻥 뚫리는 그런 기분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딱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감기가 좀 독한 것 같더라고요. 요새 감기가. 네네네. 예. 참 이제 좀 따뜻한 걸 찾게 되는데 우리 주식시장 얘기도 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셨으니까 또 주식 얘기해야죠. 예. 네, 노스보트가 파산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이게 요즘 배터리주가 올라가는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유럽 최대 배터리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예.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아니죠. 이전부터 이제 금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지지난주 금요일, 11월, 보자. 오늘이 26일이니까, 오늘 26일이 화요일이고, 그러면은, 보자, 어떻게 되지? 26, 25, 24, 25. 잠깐만요. 네. 예, 달력을 볼게요. 차라리 달력을 보면 낫겠네. 비번 조심하시고요. 예. 비번 나온다고 예. 자꾸. 예. 12월 13일. 예, 12월 13일 금요일 날 이제 네. 그러니까 12월 4일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12월 4일 날 12월이 아니구나. 11월. 예. 네네네. 11월 6일 날 이제 네.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미 대선이 있었고 11월 그쵸. 6일. 예. 한국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네. 11월 6일 날 이제 미국 대선 결과가 이제 트럼프의 승리로 거의 결정이 나면서 이제 11월 6일부터 이제 2차전지 주가는 이제 크게 떨어지기 시작해서 네. 6일 수요일, 7일 목요일, 8일 금요일, 그다음에 이제 주가 바뀌어 갖고 10일, 12, 13, 14, 15 이제 그 다음 주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빠져서 이제 6일부터 보면은 이제 15일째면은 이제 8일째 되는 날이고요.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트럼프 뭐죠? 그러니까 인수위에서 이제 IRA 폐지할 수 있다. IRA 네. 이제 보조금 $7,500 받는 거 이제 폐지하는 거를 이제 검토
한다. 뭐 이런 류의 이제 기사가 나와서 이제 그게 이제 그 마지막 악재로 이제 작용한 이제 그런 형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15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16, 17 이제 주말 지나고 18일부터 이제 2차 전지 주가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거고요. 18, 19, 20, 21에서 이제 5연속 올랐고, 월요일 날 그 주말에 이제 노스볼트 파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월요일 날 한 번 더 올랐고, 오늘 아침에는 좀 아침 떴다가 이제 쭉 밀리면서 이제 끝난 이제 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노스볼트 파산이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그 재료로 인해서 좀 이제 주가가 움직였다기보다는 더블 빼딱 꼼뿔리 이제 빼딱 꼼뿔리 현상이 갖고 이제 15일 날 그 일단 이제 악재들이 이제 모두 다 그 노출이 되면서 재료가 노출이 돼서 이제 구체화되면서 이제 15일 날 그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랄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IRA 폐지 뭐 이런 것까지 좀 이제 기정사실화 이제 일종의 이제 뭐랄까 그 확정된 걸로 이제 많이 느끼게 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매물은 다 마무리된 거고, 이제 매물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수급 그 더 이상 팔 물건이 없는 거니까요. 이제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이제 그런 일이 쭉 있었고, 주말에 그 저기 노스볼트 파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약간의 좀 재료로 이제 작용한 뭐 저는 그런 형태로 보고 있고요. 예, 네. 노스볼트 안 좋은 얘기는 뭐 사실 이제 올해 내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올 봄에 이제 노스볼트에서 이제 BMW 쪽으로 가던 한 2조 원 정도의 이제 그 계약, 이제 맺어져 있던 계약이 파기가 되고, 그 계약이 이제 삼성 SDI 쪽으로 간다는 이제 보도가 네. 있었고요. 네, 이제 네. 뭐 안 좋았던 거는 이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좀 새삼스럽게 이제 그걸로 이제 올라갔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파산이 되면은 영업을 안 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이러면 우리 기업들한테 반사 이익이 되는 건 없을까요? 당연히 반성이 되죠. 예, 뭐 두말할 나위가 없죠. 네. 예, 경쟁자가 망하는 것만큼 이제 호재는 없는 거니까요. 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꽤 큰 호재 아닌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그게 뭐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갑자기 이렇게 이제 뭐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이제 올해 내내 이제 그런 좀 흐름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흐름들이 뭐 있었던 거고,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네. 최종적으로 이제 뭐 결론만 이제 지난 주말에 그 챕터 11인가 이제 미국에 이제 파산 신청한 게 보도가 나서 이제 뭐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고, 이제 그 이전부터 뭐 노스볼트는 계속 이제 망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뭐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이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일본의 저기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액이 거의 한 20% 이상 준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제 매출액이 아니고 이제 그 기가와트시 기준으로 지금 수량 기준으로 이제 한 20몇 %씩 준 걸로 지금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네. 올 한 해를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리튬 가격 하락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가격이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연초에 이제 예상했었던 이제 그 전기차의 성장률 대비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이제 저조한 이제 성장률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제 그 불황인 와중에도 이제 우리하고 경쟁자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그 맛이 가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호재들은 또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전기차의 캐즘 이런 구간을 지나면서 견디지 못하는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돈이 없어서 견디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노스포트 같은 경우는 투자도 많이 받았었고. 투자 많이 받았던 거 이제 다 날린 거죠. 네. 예, 다 날려서 이제 결정적으로 돈이 없어서 망한 거고요. 네, 네. 예. 가장 좀 핵심은 그 수율입니다, 수율. 맞아요. 예, 수율이 이제 40%를 못 넘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안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수율을 맞추기가 제일 어렵다니까요. 배터리 수율 잡기가. 그거는 뭐 진짜. 그 기사 나온 거 보면 이제 극판 쪽에, 그러니까 이제 양극판에 이제 그 양극활 물질을 이제 그 바르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가장 좀 까다롭고 어려운 공정인데,
그게 잘 안 됐다 그래요. 어. 예.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잖아요. 쉽지 않을 거다고. 예. 그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권영수 그 부회장이 이제 2022년 1월 달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분할 상장했는데 그 분할 상장할 때 이제 그 얘기 말씀하셨어요. 노스볼트 어려울 거다. 걔들이 이제 뭐랄까 유럽에서 이제 배터리 독립 이런 것들을 이제 위해서 이제 유럽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많이 밀어주고 있긴 하지만 과거에 이제 뭐 닛산이라든지 뭐 일본 업체들도 이제 그 배터리 자기들이 직접 만드는 내재하려고 하는 이제 시도를 이제 10년 전에 했었는데 그때도 실패했었다. 이번에도 아마 뭐 동일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이제 그때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제 그게 22년이니까 한 2년 동안 열심히 해봤지만 결국은 이제 수요 문제는 극복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이제 망했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그 노스볼트 쪽에 들어가서 이제 수요를 잡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기술자들이 사실은 다 한국인들이에요. 아. 예, 한국에서 배터리 하다가 네. 이제 그쪽에서 스카웃 받아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해주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 업계에서는 다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다 들은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린 거예요. 노스볼트나 이거 안 될 거다.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테슬라에서 이제 그 뭐 4680 배터리 내재한다고 이제 가 있는 그 멤버들도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다 이제 배터리 그 말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일부가 스카우트에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 듣고 그다음에 이제 노스볼트 쪽에서 얘기 듣고 들은 얘기를 이제 전달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내가 답답하지. 난 듣고 와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자본 문제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결국 가서 일을 하고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력들도 예. 우리나라 분들 가 계시고 하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건데 그 차이는 그 누적된 시간인가요? 그 한두 명이 가서 안 되고요. 더 많은 인재가 필요한 건가요? 팀이 가야 됩니다. 팀이. 어. 그 수요를 잡는 이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제 보통 한 30명 이 정도 단위로 이제 보통 움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30명이 이제 팀을 만들어 갖고 그 팀에서 이제 그 수요를 잡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금량이 그 이제 배터리 사업 가능한 게 주로 그 삼성 SDI 쪽에 있다가 이제 그 팀체로 나간 그 30명을 이제 확보를 해서 이제 금양 쪽에서는 이제 수요를 잡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하지만 그 아까 노스볼트나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30명씩 확보를 못 해요. 이게 이제 저기 그 특히 자동차용 그 배터리는 이제 국가 전략 기술로 이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삼성 SDI에 있다가 금양으로 와서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한국이니까. 근데 이제 그 삼성 SDI에 있다가 이제 노스볼트나 그 다음에 테슬라로 가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런 그 저기 국가 전략 기술 이제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징역이 5년인가 10년인가 막 그래요. 그게 그 뭐야 벌금이 30억인가 막 그렇거든요. 형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들을 세팅을 못 하기 때문에 수위를 못 잡는 거죠. 그 이제 올해 한 7월, 8월 이때 이제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4680 배터리 만드는 거 있어갖고 이제 수율을 지금 못 잡고 있다. 수율 계속 연말까지 못 잡으면은 우리 이제 배터리 사업 때려치우자. 이제 그런 얘기를 실제 그 배터리 팀에다가 이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거예요. 테슬라도 이제 수율을 못 잡아서 배터리 사업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노스볼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수율을 못 잡아서 배터리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수율이 40%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불량품 60%니까 그 60%는 다 날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를 다 만들어야 이제 기껏해서 이제 뭐 10%, 15% 이렇게 이제 이익이 남는 구조인데 그거를 60%를 이제 다 폐기 처분하면 그러면은 만드는 매출액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만드는데 총 들어갔던 돈이 뭐 2조다. 그러면은 그돈 1조 날리는 거잖아요. 2조치 다 투자해서 만들어야 2천억 남는 건데 만들다가 이제 2조에서 60%면 1조 2천억, 1조 2천억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들 때마다 1조 2천억씩 매 적자 보고는 그 사업 유지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노스볼트가 파산했고 테슬라도 손들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나소닉이 이제 사실은 과거에는 이제 2018, 19 정도까지만 해도 파나소닉이 이제 글로벌 그 넘버원 배터리 회사인데 지금은 거의 한 5위권까지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지금 쇠락하고 있는 이제 이런 형국이어갖고 네. 경쟁력 그러니까 이제 뭐 마켓은 많이 이제 좀 쪼그러든 상태지만 이제 그 마켓 안에서의 이제 경쟁력, 시장 점유율 이런 측면을 보면은 이제 K 배터리가 비약적으로 좀 발전한 이제 시장 MS를 많이 좀 그 획득한 한 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예. 올해가요? 올해가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수율 문제를 잡는 팀의 인력은 그 직무를 하시는 분들 혹시 직업 이름이 엔지니어인가요? 그렇겠죠. 엔지니어겠죠. 예, 예, 예. 예. 네네네. 그 트럼프 빼따꼼불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본격화된 게 예. 방산주가 하락했어요. 오늘 그 머스크가 예, 예. 정부 국방비 효율, 예, 예, 네, 예. 정부 효율 그 부서에서 수장으로 있는데 국방비 예산을 좀 감축해야 된다는 부분을 예. 대선 전부터 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해왔었고 F-35인가에 대한 품질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면서 앞으로는 예. 드론 전쟁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예. 국내 방산주들이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그 기간 동안 2차 전지가 올라가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끝난 건가 이런 얘기도 오늘은 있거든요. 이사님 좀 빠지던데. 올라갔다 빠졌어요. 예, 예. 근데 연일 올랐어요. 7일인가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또 예, 좀 예. 사실 차익 매물도 나올 때가 됐으니까. 그 뭐랄까 미국 그 국방비를 줄인다고 네. 우리의 이제 그 방산주가 떨어진다는 거는 좀 이제 합리적이지 않지 않나 네. 예, 싶은 생각 좀 드네요. 네. 우리가 뭐 방산에 만들어 갖고 미국에 수출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네. 뭐 주로 뭐 그런 쪽에 수출하는 거니까. 그리고 방산의 성장 모멘텀이 꺾이지 않았다고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각국에서 각자 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산비 확대 기조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전통 무기냐 드론이냐 여기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또 생기나 봐요. 제가 밀떡은 아니라서. 여튼 이 트럼프에 대한 빼따꼼풀리가 확실히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봐요. 거는 이제 트럼프 빼따꼼풀리기보다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고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이제 좀 마무리돼가는 좀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이제 도치 좀 떨어지지 않았나? 아 도지요? 예. 아 근데 도지가 떨어지긴 했는데. 예. 내 지난주에 팔라 그랬잖아. 내가 단위로 팔아버리니까. 아니에요 아직.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 예. 네. 아직은 때가 아닌 걸로. 네. 또 한번 보게 되네요. 네. 뭐 아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에서 엄청 힘을 얻다가 그렇게 되면서 2차 전지는 사실 좀 힘이 약했었는데 그렇죠. 예. 점점 이제 그쪽은 힘을 잃고 예. 트럼프 때문에 피해를 봤던 2차 전지가 살아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예. 트럼프 당선에 이제 미리 좀 선배팅했던 분들도 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이제 들어가자 했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분들 들어가서 이제 돈을 좀 벌고, 긴가민가 하다가, 이거 되네 싶어 갖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뒤늦게 이제 들어가면은 항상 좀 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페어한 거니까. 네. 예, 공정한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내년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는데 원래 정권을 잡고 1, 2년 차가 제일 좀 화려하잖아요. 뭐 돈도 뭐 투자도 예산도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트럼프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도 더 갈 것이다. 예. 그럼 그쪽이 좀 빛을 발하게 된다면 배터리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좀 뭐랄까 힘을 더 못 얻어가는 이쪽이 힘이 세다 보면 상대적으로 좀 움직이잖아요. 시소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별로 같은데. 그래요? 예, 별로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권미란 앵커님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예, 토마토 증권통 이제 앵커시기 때문에 네. 이제 항상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어떤 그 주식들이 좀 각광을 받아서 움직이고 이제 이런 이제 트렌드를 이제 쫓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증권 방송이 좀 그렇게 해야 이제 매일매일 방송할 거리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관심 많이 가지시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런 뭐 어떤 호재가 나오면은 그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전문가적인 용어로는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이제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시장 꼭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 당선돼가지고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막 상상해서 트럼프 당선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세상이 변하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각광받을 있을 주식들은 이제 좀 그 붐을 일으켜갖고 좀 많이 오르고 그 반대되는 주식은 이제 떨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이벤트 드리븐 전략인데 길긴 안 가요. 길긴 안 가고요. 이게 이제 그 과거에 이제 트럼프 1기 때를 보더라도 이제 CS 윈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11월 그때 아마 그때는 11월 9일인가 하여튼 뭐 그랬었는데 11월 12일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대선이 바닥 찍은 시점이 이제 12월 10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CS 윈드를 기준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한 달 정도 이제 간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정도죠. 그러니까 뭐 보름이나 한 달이나 뭐 이 정도가 이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해갖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뭐 그런 뭐 최대치 이제 기간적으로 이제 최대치라고 좀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그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 끝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시장은 좀 뭐랄까 좀 오버해서 움직여요. 좀 이제 과대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전지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에 트럼프가 이제 IRA를 뭐 폐지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7,500불 저기 공제하는 거 이제 폐지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기차가 좀 덜 팔릴 거고 그 덜 팔린 거에 대한 이제 덜 팔리니까 덜 팔린 만큼 이제 배터리도 덜 팔릴 거고 해서 이제 뭐 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 계산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결과치에 비해 갖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이제 그 결과치에 비해서 뭐 5배나 10배나 이런 식으로 좀 뻥튀기여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과잉 반응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단 떨어지고 난 다음에 너무 과잉 반응해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뭐 주가가 한 뭐 5% 떨어질 거를 50%가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45%는 이제 쓸데없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 45%는 올라야지 정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45%는 다시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일들이 보통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에코프로가 진짜 그만큼 올랐어요. 아세요? 바닥에서 많이 올랐더라고요. 앞으로 갈 길이 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너무 네. 주식을 이제 진짜 최바닥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오름폭을 보고 탄력이 엄청 큰 거예요. 주식을 너무 이제 좀 쉽게 하시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이제 뭐냐면 주식 접근해갖고 제일 쉽게 이제 돈 버는 방법이 이제 호재가 있을 때 호재가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떤 특정 호재가 나타나기 전에 내가 주식을 사서 호재가 발생해서 주가 올라가면 팔고 이러면 돈 벌지 않겠냐. 반대로 이제 악재를 내가 미리 예상해서 악재가 발생하면은 주가가 떨어질 거니까 악재가 생기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팔면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손해에서 벗어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들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쉬운 접근이고 이제 직관적인 접근이긴 한데 그딴 식으로 접근해 갖고는 절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 생각만큼 쉽지 예, 않은 예. 일이고 예, 그래서 절대 엇박자를 타기 쉽게 꼬이기 쉽게 그렇습니다. 되는 예, 그런 그렇습니다.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방산 같은 경우도 보면 네. 이제 뭐 제가 방산 쪽은 이제 깊이 있게 공부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방산 쪽에서 되게 뭐랄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유망하고 이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되게 저렴한 이제 그래서 이 주식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 뭐 올해는 방산 또 괜찮았으니까 네.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이 가게 사갖고는 좀 쇼부가 나기 좀 어렵겠다 이제 싶어서 이제 좀 망설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주식이 최근에 이제 그 트럼프 당선되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국방비 예산을 이제 줄이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좀 이제 합리적으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아니 우리가 미국 방사는 그 미국 국방비는 이제 뭐 미국 애들이 그 국방비 갖고 한국 무기 사는 게 아닌데 우리는 수출도 못 하잖아요. 미국은 우리가 수출하는 거는 이제 뭐 폴란드 같은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같은 뭐 이런 쪽에 이제 제3국에 좀 이제 싼 맛에 이제 걔들은 대포도 필요하고 탱크도 필요하고 이제 뭐 비행기도 파나요? 비행기나 네, 전투기 같은 것도 이제 뭐 그 F-35 뭐 그런 게 최신기인가 보죠. 이제 그 정도의 이제 미국에서 만든 이제 뭐 뭐랄까 최첨단 이제 비행기는 못 팔지만 못 만들지만 이제 뭐 연습용 비행기라든지 뭐 그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런 수요는 있는 거니까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드론 전쟁으로 이제 넘어간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훈련용 비행기는 있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 포탄 같은 거, 뭐 탱크 같은 거, 뭐 드론이 뭐 백나션에 있어도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깃발 꽂는 거는 이제 그 병사들이 꽂아야 되니까 그 병사들이 이제 뭐 그것을 뭐 총알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총이라든지 총도 우리나라 잘 만드는다며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이게 일론 머스크가 풍산, 예, 그렇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백날 첫날 뭐 미국 국방비를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이제 사실 전혀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사항이 아닌데. 네. 근데 이제 주가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이제 지 혼자서 이제 막 반영해갖고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가 이제 방산주 눈여겨보고 있던 거를 이번 기회에 좀 이제 사서 나도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11월에는 예. 그런 악재들이 뭐 루머도 많이 있었고요. 또 의도적인 악재들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겉으로 예. 봤을 때는 되게 좀 맞는 말 같은데 내면 좀 깊이 생각을 하면은 사실 좀 끼워 맞춘 악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재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기와 투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이제 단기적인 접근과 장기적인 접근은 전혀 다른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내가 딱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까 트럼프가 당선될 것 같아. 이제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이제 계속 이제 해리스가 되는 걸로 이제 막 그때 보도도 막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리스가 된다고 막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막상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놀랄 거고 그 놀라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될 거니까 그러면 나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딱 준비해갖고 뭐 이번에 트럼프 당선되고 오른 주식이 뭐죠? 국장에서는? 국장에서 트럼프 당 조선주가 올렸었던 거? 우크라이나 재건주랑 뭐 조선주. 뭐 그런 것들 사고. 조선 난리예요. 예. 지금 다들 업계에서도 난리더라고요. 뭐라도 될 것 같으니까 조선은 다 막 연결하려고. 뭐 그런 소리 나올 때 제가 봐서는 팔아야 됩니다. 군함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함을 만들어 달라. 지금 제 남편이 예. 그 거래처가 그런 쪽이에요. 예. 거래처가 계속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막 다들 난리라는 거예요. 전화 와서. 군함보다는 이제 뭐 유조선이나 컨테이너선이나 이런 게 훨씬 시장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따져봐야 돼요. 저는 이제 안 따져보고 이제 대충 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이제 전쟁용 배가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이 만들고 그게 이제 그 규모가 이제 뭐 이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애들의 이제 막 실적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이제 되게 이제 붐업 시켜줄 만큼 그렇게 저는 물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 이제 확인해 보시고. 그 분야가 없던 게 생기거나 생겨서 성장폭이 컸을 때 주가에서 좀 기대감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 비중으로 보면 사실 그 분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펀더멘털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네.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확인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도 같은 맥락이에요. 테슬라가 이제 트럼프 당선에 이제 가장 큰 수혜를 받아서 이제 거의 지금 한 60% 이상 이제 당선 이후에 올랐는데 그 이전부터 이제 기대감을 좀 오른 부분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 따지면은 거의 뭐 더블 난 건데 회사도 크단 말입니다. 그게 뭐 이제 시총이 뭐 하나로 뭐 1,000조가 거의 넘어가는 거니까 이제 그런 회사가 이제 1,000조만큼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거의 뭐
최소한 뭐 500조, 600조 정도의 이제 그 시가총액의 상승이 있었는데 기업 가치의 이제 상승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테슬라의 그 이제 로보택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그 EPA나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그 로보택시 허가를 해준다고 했을 때 그게 운행돼 갖고 벌어들여서 이제 테슬라 쪽으로 기업 가치가 이 상승될 이 규모가 500조, 600조가 되냐 하는 부분을 좀 따져봐야 돼요.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예. 단기적인 뭐 사실 뭐 관계없죠. 이제 뭐 적당하게 이제 놀고 나오면 되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단기적으로 논다고 하시더라도 이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따져봤을 때 이제 이거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지만 단기적으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그 칵테일 파티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칵테일 파티에 같이 동참해갖고 이제 올리긴 하더라도 이 뭐랄까 저기 문 근처에서 이제 여차하면 이제 탈출할 이제 그런 이제 대비를 이제 생각을 좀 해놓고 움직여야지. 네. 예, 그냥 좀 넉넉히 있다가 버렸던 거 다 날라간다니까.